안녕하세요, 위키엇입니다. 오늘은 클래시 오브 클랜 방어 배치의 핵심을 뜯어보겠습니다. 영상은 17홀 기준으로 설명드리지만 모든 홀에 응용 가능한 구조입니다. 배치는 크게 두 가지, 홀 위치를 기준 삼아 대칭형과 비대칭형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대칭형의 장점은 타워의 힘이 분산되지 않고 균일하기 때문에 동서남북 모든 방향으로 적을 능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혹은 배치는 대칭으로 하되 포탑 위치는 비대칭으로 배치하여 상대를 방심시키고 허를 찌르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단점은 타워 배치 구조가 단조롭다는 것, 상대에게 숫자를 셀 수 있는 지능이 존재한다면 완파 설계 또한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비대칭형 배치가 더 각광받고 있습니다. 비대칭형 배치는 대칭에 비해 변수가 많고 진입하는 방향에 따라 후반부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격자는 유닛을 신중하게 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보통 공격자는 홀 반대쪽으로 진입합니다. 홀 방향으로 진입하면 후반에 핵심 포탑을 밀어낼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노리고 방어자는 해당 방향에 화염방사포 각과 함정을 몰아넣어 버팁니다. 그러면 본대가 홀에 닿기 전에 절명하고 후반 핵심 포탑까지 뚫지 못한 채 일별로 끝나는 거죠. 단점은 파이법을 알면 확실하게 산별을 따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심리를 이용하고자 한쪽에 몰빵을 해버리면 우리의 선봉장 투명 로챔이나 ICBM에 해당 지역이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지요. 따라서 본인이 마을이 털리는 걸 틈틈이 확인하고 개조해가며 밸런스를 균형 있게 맞추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위 티어에 올라갈수록 대칭형 배치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 비대칭 배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칭형에 비해 파악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상대에게 퍼즐을 푸는 느낌을 전달해줄 수 있습니다. 고민할 시간을 1초라도 더 만드는 것이 이득이므로 티어가 올라갈수록 비대칭형 배치를 추천드립니다. 중요한 건 비대칭형 배치는 반드시 홀 폭발 데미지가 있는 12홀 이후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모래알 마냥 수많은 갈래로 나뉘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십자형, 중앙 몰빵형, 쌍투명형. 이 세 종류의 배치는 파이법을 모르면 일별이 무더기로 나올 수 있는 급성 신부전 유발 배치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형 배치입니다. 십자형 배치는 대칭이 아닐 뿐더러 동서남북으로 모서리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공격자 입장에선 굉장히 부담스러운 배치입니다. 투입할 때 길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바깥쪽을 돌기만 하는 상대의 비명소리를 자장가 삼고 잠을 청할 수 있겠지요. 이 배치의 하이라이트는 중앙입니다. 십자 구조상 상대의 병력은 외곽에서 뺑뺑이 돌거나 모서리에 몰리기 쉽습니다. 이후 중반부에서 넓은 구역에 진입하게 된 병력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각 포탑의 집중 포화를 맞으며 힘이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 구간에는 홀을 비롯한 영웅과 중요 타워들이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 있기 때문에 생존자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곳에 잠들게 되며 결국 일별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가 반대 위치인 홀부터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결국 3별을 주지 않는 것이 목표이고 중앙에서 적들의 힘 대부분을 빼야 하기 때문에 위 사항은 꼭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홀과 모놀리스, 화염방사포, 투석기는 일정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같이 두면 초반에 파괴될 수 있고 중앙이나 반대편에 두시는 게 후반에 큰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단 투석기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됩니다. 강력한 스플 데미지로 예티의 미니 토큰들을 한 방에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홀 사정거리 안에는 닿게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중앙 몰빵형 배치입니다. 중앙에 홀과 핵심 포탑들을 배치하고 사이에 투명 분노 마법 타워를 배치합니다. 또한 외곽 건물들과 거리를 두어 상대의 병력이 쉽게 중앙으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죠. 길 정리를 제대로 해두지 않거나 투명 마법 타워에 스킬이 빠지지 않으면 중앙 돌파에 실패한 본대는 처참한 극딜을 맞으며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결국 상대는 일별과 함께 분노로 인한 과호흡 증후군을 얻게 되겠지요. 단점은 통나무 발사기나 죽창, 과성장 마법에 의해 중앙이 파괴되면 3별이 확정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이를 보완하려면 핵심 4가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외곽 건물 중 체력이 높은 건물들은 가깝게 붙여두셔야 합니다. 빠르게 정리하기 어렵게 만들고 계속 외곽으로 돌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죽창으로 투명 마법이 빠진다고 해도 시간을 계속 끌어 쿨이 차게 만들어야 됩니다. 모놀리스나 개조 타워는 말도 안 되는 딜량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꼭 초반에 처리하고 싶어하는 타워입니다. 따라서 이곳을 초반 진입 경로로 유도해주며 함정을 깔아두거나 방사포 각을 맞춰두는 등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중앙을 제외한 외곽은 방어 타워를 여유있게 설치해두셔야 합니다. 외곽이 과성장 마법에 의해 한 번에 묶이면 중앙이 바로 숲에밭이 됩니다. 어느 정도 덜 묶일 수 있도록 띄엄띄엄 설치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영웅은 꼭 밖으로 빼두셔야 합니다. 어그로가 걸려서 중앙으로 유인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쌍투명형이 있습니다. 가장 변수에 민감한 배치인데 잘하면 영별도 가끔씩 나옵니다. 간단한 기본형 투명 배치부터 제갈량도 뒷목 잡을 기상천외한 배치도 있습니다. 파이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배치는 장님에게 그림을 사막에서 우산을 파는 것과 비슷한 난이도일 것입니다. 보통은 홀, 모놀리스, 그리고 양측에 투명 마법존을 둔 4멀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투명 타워의 양측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죽창으로 둘 다 뺀다고 해도 공격자의 본대가 분산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초반에 한쪽을 모두 민다고 해도 반대쪽 투명의 쿨이 금방 차기 때문에 상대의 병력은 어미 잃은 염소마냥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비명만 질러댈 것입니다. 핵심은 투명 타워 존의 핵심 타워를 제외하고 아무 건물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투명으로 가려질 동안 세 타겟으로 지정된 포탑이 부서지며 병력이 곧바로 유턴합니다. 최대한 멀리까지 떠나보낼 수 있도록 가려지는 포탑을 제외하면 주변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파이어볼과 투명 노챔이 초반에 홀이나 투명존을 따버리면 방어 전력이 반토막 납니다. 변수를 둘 수 있도록 뇌전탑을 구석에 숨겨두거나 진입구역에 마인을 도배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벽한 방어는 없다입니다. 배치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댓글창에 오늘 말씀드렸던 배치들을 업로드해두려 합니다. 다운로드한 배치들은 꼭 임의로 개조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방어에 절대는 없습니다. 특히 널리 퍼지거나 유명한 배치일수록 파이법이 많이 알려져 완파율이 높습니다. 이리저리 개조해보시고 만약 애매하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주 기깔난 배경 선택입니다. 상대 입장에서 배경과 건물 색상이 겹치면 타워 구분이 힘듭니다. 집중력이 분산되며 궁극기를 쓴 겐지 마냥 시야가 좁아지고 평소라면 안 하던 실수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끔찍했던 배경을 꼽으라면 얼마 전 출시했던 사이버 배경이
있겠군요. 틀린 그림 찾기인가요? 몽골인도 장님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스트레스 받던 배경은 섀도우 배경 그리고 암흑시대 배경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6홀 이하 분들은 해당 마을 컨셉에 맞는 색상과 비슷한 배경을 고르시면 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배치들이 있지만 최근 쓰이는 배치들은 결국 대부분 위에 설명드린 배치들의 변형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방어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심리를 읽고 흐름을 설계한다면 산별을 막고 전설이나 리그전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확실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공격까지 다뤄보고 싶었지만 내용이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추후 공격편은 따로 제작해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위키엇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가 그러는데 채널 유지에는 구독과 좋아요가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